현행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해 국가의 심사를 받는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행 체제가 자리 잡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그런데 그 국사 교과서가 왜곡됨으로써 그동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배워왔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일제시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최근에 와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나 했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 문제를 연구하느라고 교과서의 그 흐름,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기백 교수가 쓴 한국사실론,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한국사실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책으로는 북한의 조선 통사, 뭐 현대 조선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다 놓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책을 읽다 보다가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왜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는지. 이게 북한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해방이 된 날이죠. 이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일제강점기, 그 이후를 미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미제강점기하고 짝을 이루는 용어예요. 이 역사학자들이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이 북한의 용어를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전후에도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어 있었고 남반부는 더욱더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제가 물러가고 이제 미제가 왔다 이거죠. 미제국주의의 준말이죠. 그 다음에 남조선을 강제 점령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반부가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고 남한만 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래서 남한이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제 식민지로 됐다는 거예요.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검정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때 6종이 검정을 통과했어요. 근데 이 6종이 하나같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5차나 6차 국정교과서까지는 다 세습이고 부자 세습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7차 근현대사 교과서 6종 나오면서 보십시오. 세습이라는 말 쓰고 있는 교과서 거의 없죠.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썼냐면은 후계 체제라고 해요. 이 김일성 체제가 독재 체제라는 거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나 7차 근현대사 교과서부터는 김일성 독재 체제라는 말을 해서 독재라는 말을 절대로 안 써요. 이 유일지배 체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게 북한이 자기네 체제를 유일지배 체제라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역대 교과서는 6차 국정교과서까지는 다 대한민국은 수립되었거나 성립되었다고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1, 2차 교과서도 국정은 아니에요. 1, 2차도 검정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교과서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6종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7차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나오면서 이 금성 교과서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유엔총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남한만의 정부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정을 세웠다 이런 걸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 그리고 그래서 민족국가 수립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진 게 아니다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부정하기